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오전 10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황 제대로 적중했죠? 네, 어제 올려드렸던 우리 유로연인별 전용 디테일 브리핑 영상에서 뭐 공개적으로 올려드렸던 공개 VOD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CPI 발표하는 날이었었잖아요. 매우 중요한 날이었는데 CPI 숫자가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상관없이 지수가 빠질 수 있다. 나스닥이 밀릴 수 있을 것 같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했던 근거는 첫 번째, 비이성 과열이었다는 점. 두 번째, 디데이 효과인 거죠. 네. 그죠? 그리고 선반영. 그러니까 뭐 비슷한 의미예요. 네, 선반영. 네 번째, 이제 금리 인하,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가 아니요.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저기, 페드워치 상에서의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약 7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어제 CPI 발표하고 나서 85%? 확 올라갔죠.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은 몇 프로냐? 자, 잠시만요. 로딩이 좀 걸리네요, 시간이. 네. 자, 지금은 83%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83%. 그죠?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83%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 70% 정도였었는데 어제 CPI가 컨센서스 하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83%로 올라가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뭐 9월달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다 라고 봐도 무방한.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금리 인하, 그러니까 9월달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우리 시장 참여자들에 있어서 더 이상 발음이 안 나오네요. 서프라이즈 요소가 아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 아무리 뭐 지표가 좋게 나오건 안 좋게 나오건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 9월달 금리 인하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CPI나 뭐 PCE 같은 지표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 그죠?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막 급등을 하게 되면은 지수도 급락률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확 떨어질 거예요. 그죠? 하지만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적에는 큰 뭐 어떤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전혀 놀라울 만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네. 맞죠? 그래서 CPI가 낮게 나왔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그렇게 놀라울 만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별로 대단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었다. 왜? 특히나 더 그랬던 게 뭐냐면,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잠깐만요. 자, 화면 잠깐 보시고요. 네. 자, 이 화면은 뭐냐면 제가 날짜별로 발표됐던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들.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하면 딱 두 가지 뽑을 수가 있겠죠.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 물가에는 CPI가 있고 PCE가 있죠.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 PCE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는 비농업 고용 지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빅3예요. 제가 날짜별로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그래프는 빨간색 화살표는 호재, 파란색은 악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보시면은 CPI가 어제 낮게 나왔잖아요. 그죠? 파란색으로 막 나왔죠. 그죠? 컨센서스 하회를 한 거죠. 호재입니다. 근데 이 CPI 하락을 했었던 게 지난번에도 이때 6월 12일 날 발표됐었던 CPI에서도 오늘과 비슷한, 어제랑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됐어요. 컨센서스 하회를 했던 거죠. 네. 보이시죠? 그리고 그 전에 그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그 전에 5월달 거를 보게 되면은, 5월달에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있네요. 5월달 거는. 자, 이게 5월달 거.
그러니까 5월달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주로 부합이었어요. 부합, 그리고 하회, 부합. 그죠? 그때는 뭐 되게 큰 호재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나름 괜찮게 나왔었죠. 근데, 본격적으로, 컨센화의 하회 분위기를 타게 된 것은 6월 중순부터다. 6월 달에 나왔던 CPI부터 이런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렇게 지표가 나온 것은 그렇게 놀랄만한 이슈가 아니었던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과열권이기도 했고, 비이성 과열이었던 것이 매우 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9월달 금리 인하율을 이미 70% 이상 웃돌고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서 지표가 나와도 좋게 나와도 더 이상 우리 입장에서는, 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서프라이즈 요소가 아니었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제가 CPI가 뭐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어차피 빠질 것 같다 라고 어제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어제 또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봤었던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우리 유로 회원님들께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VIP 회원님들 전용으로만 분석을 해드렸던 자료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자, 5월부터 시작됐었던 원웨이 상승 파동.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자, 아주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보십시오. 우리 VIP 회원님들께만 제가 공개를 한 자료인데요. 자, 5월부터 시작됐었던 원웨이 상승 파동 중 주요 하락일을 체크해보니 공통점이 몇 개 발견됩니다. 공통점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두 번째는 목요일, 금요일. 이게 무슨 말이냐? 신규 실업수당,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는 매주 목요일에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5월부터 시작됐던 원웨이 상승 파동 중에서 주요 조정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자, 보겠습니다. 자, 이때 목요일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짱대 음봉 보이시죠? 이거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나오죠? 요것도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네. 목요일, 금요일. 이때 금방 나왔었거든요. 그죠?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자, 그리고 여기 짱대목 보이시죠? 요것도 목요일, 금요일이에요.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제도 목요일이었었죠. 어제도 목요일이었습니다. 네.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도,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께도 이번 주 목요일부터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제가 코멘트 했었거든요. 네. 이 내용은 이제 황금 나침반에는 드렸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적중을 했고, 또 재밌는 사실이 또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지난 2월달부터, 지난 3월달부터 4월달에 계속 숏뷰를 말씀드려서 결국 급락을 해가지고 이때 숏으로 대박 수익이 났었었는데, 그때 숏뷰를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승 파동에 대한 비밀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모든 파동에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때 제가 딱 어떻게 발견을 했어요. 자, 뭐냐면은, 자, 원웨이 파동에서 저점 대비 단기 고점까지 상승 파동 주기를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하락 파동 주기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재밌는 사실이 발견됐다. 자, 저점부터 고점까지 24일 걸립니다. 상승 일수가 24일. 그리고 또 단기 저점부터 단기 고점까지 18일. 또 단기 최저점부터 단기 고점까지 13일. 9일. 그리고 이제 고점부터 단기 눌림목 저점까지 보시면은 4일. 그 다음에 여기는 5일, 6일, 7일이 걸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24 빼기 18 몇이에요? 6. 그 다음에 5, 4. 처음에는 상승 파동이 24일, 두 번째 18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는 6일이다. 6거래일.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 18일부터 여기 13일이죠. 이 차이는 5예요. 6, 5, 4. 순서대로 상승 파동이 전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상승 파동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6, 5, 4. 자, 반대로 조정 파동의 주기 볼게요. 여기서는 4일 걸렸고, 5일 걸렸고, 6일 걸렸고, 7일 걸렸죠.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시작됐었던 상승파동이 보면은 상승파동은 점점 짧아지고 조정파동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어때요? 아, 상승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방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점점 파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세요. 자, 13, 9, 그 다음 8, 그 다음 4. 상승파동이 점점 짧아지죠. 네. 맞죠? 이해되시죠? 처음에 그리고 4일 만에 반등, 5일, 조정 구간이 처음에는 4일, 그 다음에 5일, 6일, 7일, 조정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급락을 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와 비슷한 이 원리를 이번에 적용해봤어요.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100% 이제 패턴이 완성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원웨이 상승파도 여기서부터죠. 저점부터 단기 고점까지 17일 걸렸습니다. 17일. 또 여기 저점부터 고점까지 14일 걸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점부터 어제, 그죠?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까지, 수요일 고점까지 12일 걸린 거예요. 자, 이 차이 얼마예요? 3. 이 차이 얼마예요? 2. 그럼 다음 예상해 볼 수 있는 상승파동 주기는 뭐가 돼요? 11이죠. 11. 왜냐면 3, 2, 1. 근데 이건 아직 몰라요. 네, 이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17, 14, 12. 그래서 제가 이것도 우리 VIP 회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조만간 빠진다. 재밌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시황 적중률이 높은 이유가 일반 투자자들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런 내용들을 저는 딱 분석을 해요. 찾아내요. 네. 제가 뭐 능력이 좋아서 찾아내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런 걸 좋아해요. 사례 분석하는 걸 워낙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제 적성에 잘 맞아.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뭔가 신기한 방법으로도 검증을 해보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형광색 시그널 보이시죠? 그죠? 이 형광색 시그널을 제가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지난 그 수요일날 너무 비성 가열이길래 이때 수요일날 해당되는 여러 가지 어떤 알고리즘들을 제가 만들었어요. 네, 이 과열. 이건 솔직히 범상치 않다. 이거는 너무 좀 너무 투머치하게 과열이다 싶어가지고 이 과열 구간에서의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들을 제가 모아서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시그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어떤 비슷한 과열권에서 주가가 어떻게 됐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잘 보세요. 자, 형광색만 보시면 됩니다. 자, 과거에 코로나 이후 팬데믹 때죠. 팬데믹 때 돈이 막 들어오던 유동성 상승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최고점에서 이게 뜨고서 급락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해서 우리 유로 회원님들께 올려드렸죠. 예.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적중한 거예요, 급락이. 예. 신기하죠? 그러니까 차트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트는 과학입니다. 과학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러해서 시황이 멋지게 또 적중을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점검해 볼게요. 지금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어요. 뭘 말씀드렸느냐? 어제는 추격 매수할 자리가 아니다. 코스피가 비록 여기 고점을 돌파했지만 돌파했다가도 급락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매수하려거든 지지받는 걸 보고 매수해야 된다 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급락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밀릴 자리에서 밀렸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차하면은 어디? 이 밑에 지지선 하단까지도 밀릴 것을 각오해야 된다, 염두에 둬야 된다 라는 말씀을 어제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죠? 무료로 공개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유료회원님들께 제공되는 디테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결국 또 미장도 적중했지만 국장도 적중을 한 거죠. 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오늘 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현재 오전장 분위기는 코스피가 더 안 좋아요. 코스닥은 그나마 양봉인데 코스피가 지금 음봉이지 않습니까? 수급을 좀 한번 볼까요?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사고 있는데 코스피는 팔고 있어요. 엄청나게 팔고 있죠. 자, 일별 동향을 봤을 때는 코스피가 그동안에 사실 매수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네. 그래서 팔 것도 많지, 내 입장에서는.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코스피만큼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코스닥은 순매수가 한번 들어올 때가 됐다.
보여지는 부분이고, 오늘 만약에 종가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오늘 코스닥이 장대 연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여기 하단까지 밀릴 것이다,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만약에 오후장 기준으로 얘가 크게 안 밀리고 이렇게 양봉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무슨 말 아셨죠?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너무나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빠졌잖아요. 코스닥은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것은 돈이 여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순환매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코스닥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7월 10일 날 이 순환매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께 영상을 올려드린 바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네, 바로 미국 지수에 대한 순환매에 가는 것이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러셀 지수. 자, 우리나라에도 코스닥 스몰캡 지수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러셀 2000 지수가 있어요. 얘네가 이제 코스닥 스몰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7월 10일경에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 러셀 지수가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다. 기법 설명은 여기서 안 드릴게요. 이건 공개 영상이니까 그 기법은 membership 분들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러셀 지수 설명하면서 이것은 올라갈 패턴이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러셀이 어제 3.57%나 급등을 했어요. 초급등입니다, 어제. 초급등. 그래서 제가 러셀이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나스닥이 빠질 수 있다. 7월 10일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조만간 러셀 갈 것 같다. 즉, 그 말을 보다 나스닥이 조만간 빠질 것 같다. 7월 10일날 올려드렸던 영상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실제로 나스닥이 급락을 했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동안에 쭉쭉 나홀로 급등을 하던 나스닥 100지수, 대표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 네, 오늘 발음이 잘 안되네요. 강하더라 마바사. 그래서 줄여서 M7이라고도 하죠. 네. M7이 어제 박살났단 말이에요. 엔비디아는 5% 급락을 하고. 그죠? 그동안에 시총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급등 나오는 장세에서 갑자기 걔네가 급락을 하면서 한동안 소외받던 중소형주가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증시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코스피가 잘 나가던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닥이 이제 갈 차례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두 지수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지수가 매수하기 좋냐? 당연히 코스닥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애들은 지금 매수하기 아주 좋은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다음 주 초반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왜냐면 오늘 지지받고 다음 주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루 더 빠진다 한들 솔직히 별로 무섭진 않아요, 코스닥은. 왜? 여기 이렇게 탄탄한 지지라인 때 노란 박스 보시면 됩니다. 탄탄한 지지라인데 맥점이 있기 때문에 빠져봤자 뭐 1, 2%예요. 빠져봤자 여기서는 워낙 강력한 지지라인 때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튀어오르면서 여기 추세선 상방을 때릴 트라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도 역시나 중요하겠는데, 오후장 기준으로 코스닥이 21선을 지켜주느냐, 혹은 여기서 오히려 더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하루 이틀 더 빠지면은 좀 좋은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루 이틀 더 빠지면. 아니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지만, 얘도 한 2, 3일 더 봐야 되는데, 더 빠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또 버텨주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할 필요 있겠어요. 개인적 소견으로는 얘가 더 빠지면 땡큐죠. 21선 언저리까지 가서 지지받는 게 확인되면은 그때는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확인되면. 알겠죠? 그럼 그때 가서 또 제가 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오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공개 영상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